예전에 개그우먼 강유민 씨가 남겼던 영상이 있어요. 라미네이트 절대 하지 말라고, 치아는 정말 소중하다고 했던 영상인데요. 연구기관에 따르면 치아 하나는 가치가 개당 3천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헨리 씨도 나 혼자 산다였나요? 라미네이트가 떨어져서 치과에 가는 장면이었는데 정말 많이 깎여 있더라고요. 이쑤시개처럼 얇아진 치아를 보니까 참 많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이런 영상을 보면 라미네이트 하면 저렇게 치아 많이 깎아야 돼? 라미네이트 정말 안 좋은 거네, 이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두 분이 하신 치료는 일반적인 라미네이트가 아니에요. 라미네이트는 이렇게 치아를 많이 깎지 않거든요. 이 라미네이트라는 치료가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치아 깎는 양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라미네이트는 크라운을 대체하는 치료법이거든요. 이 크라운은 치아를 360도 깎아서 모자처럼 생긴 보철물을 씌우는 치료법이죠. 360도 깎기 때문에 치아 삭제량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앞면만 깎아서 필름처럼 생긴 세라믹을 붙이는 치료법이에요. 크라운을 할 때 필요한 치아의 삭제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일반 라미네이트의 치아 삭제량은 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심미적인 목적의 치료를 할 때 크라운보다는 라미네이트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치료고, 헐리우드에서 개발된 치료 방법이죠. 기존 치료법보다 훨씬 좋은 치료법이니까 새로 개발된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는 치아 삭제가 필요하죠. 하지만 치아 삭제량이 너무 많아지면 치아에 신경이 노출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신경치료가 필요하게 되기도 합니다. 신경치료는 치아의 영양 공급소인 신경을 제거하는 치료이고, 이 신경을 제거하면 치아가 약해지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치를 깎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라미네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삭제를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삭제를 안 하고 하는 게 좋고요.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무삭제 라미네이트죠. 일단 삭제를 안 하기 때문에 신경이 노출될 가능성이 없죠. 신경치료를 할 가능성이 없어지겠고요. 시술 시간도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접착력도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치아에서 높은 접착력을 얻으려면 에나멜이라고 불리는 범랑질이 중요한데,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에나멜이 100%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높은 접착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떨어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 대신에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치아에 붙이는 과정이 삭제 라미네이트보다 어려워요. 이걸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삭제 라미네이트는 치아 위에 올리면 아예 딱 고정될 만큼 유지력이 강해요. 그런데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그 정도까지의 유지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접착 과정이 삭제 라미네이트보다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무삭제 라미네이트와 잇몸 사이의 경계예요.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너무 두꺼워서 계단처럼 층이 지게 되면 여기에 치태와 세균들이 달라붙으면서 잇몸에 염증을 만들고 잇몸 뼈를 녹입니다. 그럼 점점 잇몸이 내려가게 되고, 한번 내려간 잇몸은 회복이 안 돼요. 결국 치아가 흔들리고 뻗게 될 수도 있죠. 임플란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삭제 라미네이트의 핵심은 잇몸과 라미네이트 사이에 틈이 안 생기게 만드는 거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1년에 2번씩은 치과에 오셔서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물질이 자꾸 끼거나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치아가 이미 정상 사이즈인 분들이 무삭제 라미네이트 치료를 받으면 입이 튀어나와 보이거나 치아가 커 보이는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라미네이트 시술이 오히려 더 추천되는데,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전처럼 무작정 삭제 많이 해서 이게 크라운이야 라미네이트야 헷갈릴 정도로 삭제를 많이 하는 그런 라미네이트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 치과나 가셔서 라미네이트 해주세요 이렇게 할 치료도 아닙니다. 50년 경력이 있는 치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라미네이트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많거든요.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라미네이트 경력이 많은 치과를 찾아서 시술 받으시는 것을 권해요.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라미네이트 치료를 그래도 10,000건 이상 진행해 본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치아를 깎는 약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이걸 최소 삭제라고 부르고 미니멀 프랩이라고 불러요. 또한 자체적으로 컴퓨터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삭제가 필요 없는 부분은 아예 삭제를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게 됐고요. 그러면서도 미오나 놀이닦개 같은 컬러링 기술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색깔을 입혀서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정말 높습니다. 일단 다른 데서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쁘거든요. 제가 포르쉐를 안 뽑고 이 장비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여드리면 환자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치과 의사가 할 일 아닐까요? 전혀 근거가 없는 소문이에요. 2008년에 나온 보철학계 논문을 보면요,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 한 치아를 50년 동안 관찰한 데이터를 정리한 논문인데요, 총 47명의
환자의 구강에 있는 223개의 보철물을 체크한 결과 그 중에 22개의 앞니 라미네이트, 22개의 앞니 크라운이 있었는데요. 이 44개의 보철물이 전부 50년 동안 문제없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대신 조건이 있는데 구강 청결이 굉장히 잘 관리된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라미네이트 치료 받으시고 양치질 잘하고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으시면 50년 이상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혹은 15년에 한 번씩 라미네이트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건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이건 라미네이트를 했든 안 했든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기존에는 잇몸 안쪽 0.1mm 부위에 있어서 안 보였던 건데 잇몸이 내려가다 보니 이 경계가 노출되고 보기 싫어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갈색 띠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라미네이트를 교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주기가 대략 10에서 15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고서도 딱히 잇몸이 내려가지도 않았고 라미네이트 경계가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면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블랑시는 무삭제와 채소삭제 컨비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무삭제를 추천드리지도 않고 무조건 치아를 깎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단지 환자분들의 상태에 맞는 치료 방법을 추천해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 이 앞니 치료에 있어서는 블랑시가 가장 앞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라미네이트는 일종의 성형수술입니다. 한번 치료받으면요 되돌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신중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하고요. 요즘은 성형수술을 연예인들만 받지는 않잖아요. 저희 원장님의 부모님도 실제로 블랑시를 받으셨거든요. 그만큼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시술인 것이 맞습니다. 대신 경험이 많은 곳을 선택하셔야 치아 깎는 양을 줄일 수 있다. 10년, 15년 뒤에 라미네이트를 제거하더라도 그때 또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아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삭제량이 처음부터 너무 많았으면 라미네이트를 다시 하지 못하고 크라운을 해야 되는 거라 환자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손해죠. 그 앞니가 걱정이 된다면 나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첫 번째로 고려해 봐야 하는 치료 방법은 앞니 교정입니다. 3에서 6개월이면 아마 앞니에 대한 고민을 대부분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교정 고민해 보시면 좋고요. 비용도 100만 원대로 저렴하고 치과 내원 횟수도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교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색상적인 문제, 모양적인 문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를 고려해 보시면 좋아요. 앞니가 인상에 미치는 힘은 정말 강력하거든요. 많이 웃을수록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